안녕하세요. 오늘 한국 증시, 정말 대단했습니다. 코스피가 3년 5개월 만에 3,000선을 다시 넘어섰어요. 네, 맞습니다. 3021.84로 마감했죠. 코스닥도 1% 넘게 올랐고요. 시가총액도 2,472조 원, 역대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기록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면서 이 상승장의 진짜 힘은 어디서 나온 건지, 또 2021년 3천 돌파 때랑은 뭐가 다른 건지 당신을 위해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2021년하고는 에너지 자체가 좀 다른 느낌이에요. 가장 큰 차이라면 역시 누가 시장을 이끄냐는 건데요. 주도 세력이요? 네, 이번 상승은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순매수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얼마나 들어온 건가요? 5월 이후로만 따져도 코스피에서 7조 3,349억 원, 이걸 순매수했어요. 이걸로 코스피가 18% 넘게 오른 거거든요. 와, 7조 3천억. 정말 엄청난 금액이네요. 이게 단순히 달러가 약세라서, 아니면 오늘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내렸잖아요. 1,365원대까지?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환율 영향도 물론 있죠. 달러가 싸지니까 외국인 입장에선 투자하기 좋아지죠. 근데 결정적인 건 역시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거라면요? 바로 그 새 정부의 정책 기대감입니다. 특히 AI하고 또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왔잖아요. 아, 네네. 5년간 16조 원 넘게 투자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는 소버린 AI 육성 같은 거. 이런 게 외국인들한테는 한국 정부가 이쪽에 정말 힘을 싣는구나. 투자할 만하다. 이런 강력한 신호가 된 거죠. 그렇군요. 2021년에는 사실 유동성이 엄청 풀리면서 소위 동학개미라고 불렸던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거의 이끌었잖아요. 네, 그때 개인 거래 비중이 거의 70%에 육박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외국인이 한 32%, 기관이 18%, 이쪽 비중이 확 늘었네요. 정말 주도 세력이 바뀐 거네요. 네,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 시장 색깔도 달라졌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딱 드러납니다. 아, 시총 상위권도 변했군요. 네, 2021년 랠리를 이끌었던 2차 전지 쪽은 상대적으로 좀 주춤하고요. 그 사이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 5위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방산주가 5위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KB금융이 8위, HD 현대중공업도 10위권에 새로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시장 관심이 AI, 금융, 또 방산이나 조선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확실히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게 보이네요. 그럼 이런 변화 속에서 특히 주목받았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역시 AI 관련주인가요? 그렇죠. AI랑 정책 수혜주들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오늘 거의 7% 가까이 올랐어요. 네이버요? 네, 정부의 그 소버린 AI 정책 최대 수혜주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시총 7위까지 점프했고요. JP모건이나 시티 같은 외국계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올렸더라고요. 아, 외국계에서도 좋게 봤군요. 카카오도 오늘 많이 올랐던데요? 카카오는 무려 10% 넘게 급등하면서 52주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여기도 AI 투자 확대, 또 카카오톡 개편 이런 기대감이 컸고요. 기관들이 많이 샀어요. LGCNS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9% 넘게 올랐던데요? 네, LGCNS도 52주 최고가고 6일 연속 상승이에요. 여기는 AI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얘기했던 원화 스테이블 코인 테마 수혜까지 같이 받으면서 더 힘을 받은 거죠. 아, 스테이블 코인. 그 얘기도 해야죠. 그 전에 반도체 쪽은 어땠나요? SK하이닉스, 외국인이 제일 많이 샀다면서요? 맞습니다. 5월 이후 외국인 순매수 1위가 SK하이닉스래요. 3조 원 넘게 샀죠. 역시 그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워낙 독보적이니까요. 이게 차세대 AI에는 꼭 필요하거든요. HBM 리더십이 계속 부각되는군요. 맥쿼리 같은 데서는 목표가를 36만 원까지도 봤다면서요? 네,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거죠. 다만 HBM 신제품 수율 문제라던가 공장 짓는 게 좀 늦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잠재적인 리스크는 계속 좀 체크를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잠깐 나온 스테이블 코인 테마. 이거 정말 뜨거웠어요. 특히 카카오페이. 오늘 거의 상한가 같던데요. 네, 거의 30% 폭등했죠. 52주 최고가고요. 이건 한국은행 총재가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또 관련 법안 발의 소식까지 나오면서 기대감이 그냥 폭발한 거예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요. 이게 그렇게 파급력이 큰가요?
이게 만약 상용화되면 사실상 디지털 화폐잖아요. 결제 시스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대표 수혜주로 딱 떠오른 거고, 아까 말한 LG CNS나 삼성 SDS 같은 기업들도 관련주로 묶이면서 최근에 주가가 좋았어요. 와, 정말 새로운 테마가 시장을 움직이는군요. 이외에도 뭐 방산 쪽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있었고 또 LNF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정책 때문에 LFP 배터리 쪽으로 주목받는다고 하고. 네, 맞아요. LNF는 LFP 양극재 시장 진출 기대감이 크죠. ESS나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도 호재고요. 또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달바글로벌이라고 화장품 회사인데 상장 후에 주가가 160% 넘게 올랐어요. 아, 달바. 저도 들어봤어요. 대한항공도 좀 올랐던데 이건 왜 그런가요? 대한항공은 이제 화물 운임 인상 가능성, 그리고 경쟁 완화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아직 저평가 매력도 있고요. 아, 두산 퓨얼셀도 오늘 19%나 급등했네요.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였군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좀 주의해야 할 종목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러시아 쪽이랑 맺었던 대규모 계약이 해지됐어요. 4조 8천억 원짜리. 4조 8천억이요? 아, 크네요. 네,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고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내렸더라고요. 2분기 실적도 좀 안 좋을 거란 전망이 있고요. 또 유니슨이라는 풍력 관련 기업은 643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20% 넘게 급락했습니다. 유상증자는 보통 악재로 받아들여지죠. 지분 가치가 희석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셀리드라는 바이오 기업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신약 개발이 잘 안 되고 재무적으로도 좀 불안하고요. 유상증자나 상장 유지 관련해서 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종목도 많지만 이렇게 위험 요인이 있는 종목들도 잘 살펴봐야겠네요. 아,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B2 있잖아요. 신용거래용자. 이게 11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던데요. 19조 5천억 원을 넘었다고. 네, 그 점도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긴 합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거니까요. 아직 뭐 과열을 심각하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분석도 있긴 한데 그래도 레버리지가 높아지면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죠. 맞습니다.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부분이죠. 자, 오늘 시장을 좀 요약해 보면요. 결국 외국인 자금 유입, 그리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코스피 3천 돌파를 이끈 핵심 동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AI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테마가 강력하게 부상하면서 2021년과는 확연히 다른 시장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퍼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외국인과 정책이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바람을 타고 다시 시작된 이번 상승 랠리. 과연 2021년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더 멀리 코스피 5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B2 부담이나 아직 끝나지 않은 여러 외부 변수들이 결국 발목을 잡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